한국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젤렌스키가 한국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하메스를 비롯한 미국 핵심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은 돈과 노력을 쏟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긴급으로 방문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너무나도 놀라운 발표를 하면서 한국은 초대박에 미국은 대충격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호크 미사일과 집속탄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시보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들은 15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패키지의 일환으로 대만에 판매했던 퇴역한 MIM-23 호크 미사일을 되사들여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고 이 막강한 무기를 되산 다음 다시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공짜로 대규모로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러시아와 평생 완전히 무역을 끊겠다는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까지 지원하겠다는 극단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집속탄을 러시아군에 사용할 경우 이 동일한 탄약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경고했습니다. 이미 4일 전 미국산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이 집속탄은 모 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자폭탄 중에 이 불발탄이 많이 발생해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금지시키고 있는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은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들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사용해도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최근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무기들과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핵심 사업들을 싹쓸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극비리에 방문하면서 이 젤렌스키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10분간의 공식 환영식과 1시간 5분가량의 단독회담, 이어 45분간의 확대회담 등 총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한국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수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말뿐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한국과 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거리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폴란드와 한국이 원팀이 되어 함께하다 보니 너무나도 수월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를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최소 70조 원의 수주를 확보했고 앞으로 수백조 원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약 30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500조 원 이상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60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그런데 미국이 아닌 한국이 50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가져가고 나머지 29개 국가들이 나눠서 가져가는 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극비회의 이후에 말이죠.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삼각 협력 체제가 완성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적 개발 원조와 대외 경제 협력 기금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 3년이 걸리는 기존 절차를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포럼에 함께하며 폴란드 기업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 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 양국 기업들이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격 발표에 한국도 엄청난 보답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 10대가 와도 한국의 K2 한 대가 순식간에 초토화시킨다는 그 유명한 K2.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가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K2를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직접 보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지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에이비 에이브럼스는 현지 시간 26일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의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라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라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 너무나도 강력한 K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군들은 불이 나게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방위 사업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국인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재건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공장 등을 건설하면 이 초장기간 동안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곳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혐한의 나라로 유명했던 대만이 한국에 우리를 도와주면 엄청난 것을 주겠다라며 놀라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가장 각별한 동맹국이라 생각했던 일본마저 대만을 손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 결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섬에서 불과 1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남쪽 오키나와 섬에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 중이라는 점에서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일 상호 안보 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 대만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버림으로써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도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도 개입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려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미군도 대만 중국 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방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현 시점에서 일본인 90%는 아니다 라고 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과 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대만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자신들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만의 국방 예산으로는 한국산 무기가 최상의 선택인데 한국산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가 줄을 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쳐두고 대만에 먼저 무기를 공급해 줄지는 미지수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